지난 동영상에서 린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드롭박스가 어떻게 린 스타트업 형태의 창업을 성공했는지에 대한 MVP 과정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린 스타트업의 원칙, 이런 것을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단기의 회사에 이러한 린 스타트업은 크기, 산업의 규모, 경제 영역 이런 것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방식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크기의 규모 그리고 어떤 분야든 적용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놀랍게도 린 스타트업조차도 창업가의 정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관리라는 겁니다. 즉 관리를 잘해야만 창업이 성공한다는 거고요. 관리란 것은 다만 그 관리가 기존 경영 방식의 관리와는 다른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 대해서 내가 뭔가 패턴을 찾고 예측을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게 할 수 있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관리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돼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학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 린 스타트업의 핵심은 학습입니다. 즉 내가 시장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익만 추구한다면은 스타트업 회사는 1년 또는 2년을 버티고 2년을 사업 영업하고 그리고는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 학습은 시장으로부터 학습을 해야 되고 고객으로부터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라는 회사는 학습하는 조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학습하는 조직을 만들지 못하면은 그 스타트업은 길게 가지 못하고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사이클이 있죠. 하나는 빌드, 먼저 만들어 보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을 측정하고 시장의 반응으로부터 내가 배우는 것,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다시 빌드하고 그리고 다시 만들고 다시 측정을 하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계속 유지할지 또는 이번에는 완전히 갈아엎어서 다른 것을 하는 피보팅을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린 스타트업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제품이 시장에 나가서 학습이 되기 시작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관리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관리는 혁신 회계를 통해서 관리하게 되죠. 그래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마일스톤을 어떻게 정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측정 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잘 갖춰졌을 때 창업, 스타트업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볼까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상상을 실체화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상상을 실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hink big, 크게 생각하고 시작은 작게 하라는 겁니다. 크게 생각했으니까 내가 굉장히 복잡한 이런 구조의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한 번에 다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이걸 다 만들 때까지는 제품이 아니에요. 이런 방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작게 시작하는 거죠. 요것만 먼저 제품으로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그라미 얹어서 제품을 또 하나 내고 시장에서 배워서 이걸 얹고 또 반응을 보고 이런 걸 얹고 그 다음에 또 반응을 보고 이걸 얹고 이렇게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배워가면서. 다만 이것을 빠르게 해야 되는 거죠. 스케일업, 스피드업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린 스타트업이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리고 항상 내가 어느 분야에 나의 핵심 영역이 어딘지에 대한 집중을 잃지 않고 속도와 학습에 대한 균형을 맞춰가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할 때 그때 스타트업의 궤도가 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창업을 할 때 굉장히 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그것은 뭐냐면은 대부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무엇을 만들 거야 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무엇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살지가 눈에 보이니까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만들면 이 사람들이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what이라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집중을 하죠.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좋을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만 하면은 자동으로 쫙 문서를 만들어주고 정리도 하고 메일도 탁 보내주고 그게 답이 오면은 답이 어떻다는 걸 쫙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라고 무엇에 집중하죠. 그리고 나면은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지 하고 how를 생각합니다. what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why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기존 이제 창업 방식 구조죠. 그런데 이렇게 창업을 하면은 시장의 피드백이나 시장으로부터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what이라는 곳에 딱 꽂혀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초기 예비 창업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 what을 놓치려 않아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창업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린 스타트업, 특히 스타트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식대로 하면은 성공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성공을 하려면은 Why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Why부터. 이게 왜 필요하냐? 머릿속에 어떤 제품이 떠올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모양의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떠올라도 먼저 Why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Why.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 누구에게 필요할까? 그 사람은 이것을 어떤 데 사용할까?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생각인가요?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소비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용자죠. 사용자가 이것을 왜 사용하는지, 왜 써야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각의 출발은 why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how,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뭘까? 이 사용자가 왜 쓸까 할 때는 필요한 것이 생기죠. 이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 라고 how를 적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what에서 출발해서 how로 넘어올 때는요. 이 how는 what을 만들기 위한 how입니다. 내가 what, 제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how고요. why에서 출발한 how는 사용자의 needs, 사용자의 필요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needs에 대한 how입니다. how의 용도가 다르죠. 기존에는 what,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how인데 우리가 말하는 린 스타트업의 how는 사용자의 필요, 사용자의 니즈를 어떻게 채워주면 될까 하는 니즈에 대한 how입니다. 그래서 그 how를 찾으면 그럼 무엇이 그냥 나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네? 그럼 그거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how지만 how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why, 사용자의 why를 듣고 그 why로부터 사용자의 고객의
니즈를 확인한 다음 그 니즈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에 대한 how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고객을 개발하고 고객을 발견해야만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고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고객 발견, 고객 개발, 여기하고 커스터머 디벨롭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제품 프로세스는 고객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제품부터 출발을 했죠. 고객은 인사이트에서 어디서는 고객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통 회사 CEO 같은 분들 인사이트에 있으신 분이 시장을 쫙 둘러보세요. 이렇게 보고 시장에도 가보고 거리에도 가보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는 사람들이 저기 힘들어하네. 저거 되겠는데 하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탁 찍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죠. 물론 인사이트가 좋으신 분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사람의 어떤 인사이트에 기대해서 스타트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성공 확률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런 것들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창업을 해나가려고 하면 결국은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객이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의 초기 고객이 누구이냐.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누가 제일 먼저 이 제품을 가져다가 쓸 거냐. 누가 제일 먼저 이 제품을 구매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객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가진 고객이 만들고 있는 시장은 어떤 시장인가.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면은 얘가 세그멘테이션이 되겠죠. 세그멘테이션. 어떤 색을 들어갈 것인가. 근데 그냥 세그멘테이션을 지정학적으로 또는 그 인구 분포로 그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 이론처럼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내 고객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 고객의 특징에 맞는 시장을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을 통해서 내가 학습하고 그리고 그 시장에서의 니즈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커스터머 디벨롭먼트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런 거죠. 테스팅, 러닝, 그리고 디스커버링을 통해서 고객을 디벨롭하게 된다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객을 디벨롭먼트 하기 위해서 고객을 디스커버리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찾아야 된다고요. 그럼 이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누가 내 고객인가? 그리고 그 고객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내가 해결한 솔루션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물건은요, 소비자가 필요해야지 물건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필요해야지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고통을 받거나 또는 필요하지 않았을 구매하지 않으면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또는 나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욕구도 충족되지 않고 니즈도 충족되지 않는 제품이다. 그러면 구매할 생각이 없어요. 왜? 소비자는 자기가 비용을 지불할 때는 비용에 대한 비용 가치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때 그 밸류는 내가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의 욕망을 채워주거나 또는 나의 힘든 부분을 해결해 주거나 즉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우리는 밥을 사 먹어요. 그런데 그냥 밥을 사 먹지 않고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에 파인 다이닝에 가서 내가 굉장히 비싼 음식을 먹어요. 왜? 나는 오늘 내 생일날 하루 정도는 그렇게 하고 싶어.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의 욕망을 채워주죠. 그래서 내 솔루션이, 내 제품이
그 사람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바꿔 말하면 내 솔루션은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럴 때 가족이나 친구, 아는 지인 이런 친구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고객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정이라는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형편없는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물어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살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곧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나와 관계가 있는 친구인 경우에 친구의 예의상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친구에게 물었을 때 친구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중에 한 10%만 믿으라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가족, 친구, 지인 이런 건 말고 그냥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라. 근데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도 사실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는데 제품 형편없어요.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 사람은 심리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부정적인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어보면 호의를 가지고 답을 해요. 그 호의를 가진 이면에는 내가 호의적인 답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심리적 요인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주 냉정한 평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드백을 봤을 때 일반적인 피드백이 괜찮다 그러면은 평균 이하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조금 네거티브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찾을 때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인터넷 뒤지면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outside of the building 라고 해서 건물 밖으로 나가서 실제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길 가는 사람에 가서 길거리 캐스팅 하듯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제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은 내 제품의 아주 유니크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으로부터 어떤 기능이 있는지 쫙 리스트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사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의 이점에 대해서 사용의 밸류에 대해서 이 제품이 당신의 어떤 것을 해결해 주는지 그걸 얼마나 해결해 주는지 어떤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서 좀 심도 있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지죠. 제품을 하나 여러분이 개발하면은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돼요. 욕망을 채워주는 것도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명품의 제품을 하나 산다. 그러면은 명품의 제품을 사고 싶을 때 사실은 없어도 돼요. 명품이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고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슈퍼카가 아니어도 좋은 차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슈퍼카를 보면은 사고 싶어요.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죠. 그때부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욕망이 때로는 괴로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즉 페인 포인트가 되는 거죠. 원래는 페인 포인트가 아니었는데 내가 페인 포인트를 심리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케팅에서 활용을 하죠. 명품 마케팅에서는. 어쨌든 욕망도 그렇게 페인 포인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없어서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당장 내가 배가 고프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럼 음식을 사 먹어야 돼요. 식재료를 사야 되고. 그런 것처럼 사용자의 그것이 어떤 포인트가 되었건 뭔가 불편한 문제점, 이거 프로블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프로블럼이 결국은 페인 포인트에서 온다는 거죠. 뭔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된다. 첫 번째는. 그리고 그 해결한 제품을 완성된 제품이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요 문제만 해결이 되면 돼. 요 문제만.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비자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소비자가 그것을 살 것이다 말 것이다를 답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소비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세일즈나 마케팅을 할 수 있죠. 이런 과정을 계속 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MVP 요 안에서도 돌고 이걸 계속 이렇게 돕니다. 돌고 이게 좀 되면 이렇게 건너가서 또 돌고 이렇게 이 과정을 계속 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사이클을 도는 것이고요. 이 사이클 도는 동안 우리가 MVP라고 만드는 것 하나하나가 조금은 어설프고 조금은 기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품이에요. 그래도 제품이고 어설프고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못 받지만 때로는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혜택을 주면서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품입니다. MVP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소비자로부터의 반응을 받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리고 이게 좀 더 잘 되면 시장에도 내놓고 시장의 반응도 같이 보는 거죠. 이 과정 속에 이게 아니다. 뭔가 좀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생각한 것과 다르구나 라고 하면은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통으로. 그걸 우리는 피보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사이클이 결국은 매번 돌 때마다 학습이 일어나요. 매번 돌 때마다. 안에 있는 작은 사이클도 그렇고 큰 사이클도 그렇고 매번 돌 때마다 학습이 일어나니까 스타트업은 어떤 조직이다? 학습하는 조직이다. 그런 학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학습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이클을 자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돌려야 되고 많은 사이클을 돌려야 되고 그래서 빠르게 학습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원래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방향이었다면은 내가 여기에서 출발하더라도 빠르게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쫓아가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이 갭을 굉장히 빠르게 따라갈 수 있죠. 이 시장을 배우지 못하고 천천히 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천천히 가면은 이렇게 시장과는 동떨어지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시장은 여기 있었네.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인데 나는 여기 이것을 하고 있네. 또는 시장은 이걸 원하는데 나는 여기 이걸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렇게 따라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따라가지 못해요. 이렇게 따라가야 되죠. 이 과정에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간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이걸 빨리 따라가면 여기에서부터 시장에 반응해서 뭔가 프로핏을 낼 수가 있는데 이 반응을 따라가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시장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많이 돌려야 한다. 이것이 린 스타트업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을 보면은 이제 이런 피드백 사이클이 있는 거죠. 린 스타트업은 먼저 만들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먼저 만들면 미니멈 바이럴 프로덕트 최소 기능만 들어있는 앞에서 우리가 킥보드 만들고 킥보드에서 핸들 달고 여기에 안장 달아서 이렇게 자전거처럼 만들고 페들 이런 과정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이런 최소의 기능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내서 측정하고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러닝을 합니다. 배운 걸 가지고 다시 그 다음 버전을 만들죠. 다시 빌드를 하고 매저하고 러닝하고 매저
build, measure, learning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린 스타트업 피드백 사이클이 되겠습니다.